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출발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고요. 또 종목 진단까지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2부에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2부에도 전화 상담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살짝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철학관 챔피언님 으라차차 가자 하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동방불패, 동방박사 병훈쌤 가자라는 댓글까지 확인을 하고요. 또 벙벙님과 남극곰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홍동현님도 잘 오셨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 2부도 잘 자리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민재님도 잘 오셨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빼빼로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빼빼로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빼빼로 미리미리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는 빼빼로데이가 아니고 가래떡데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빼빼로가 됐든 가래떡이 됐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또 풍성한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오늘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떨어졌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며칠간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해서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은 다른 미국보다 훨씬 더 강세입니다. 강하고, 그걸 왜 그럴까 하면 우리 국내 시장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 세력들이 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장기거든요. 주로 한 1년 정도로 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팔았는데 미국장이 빠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간 선거 결과에 예상보다 좀 달라서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판 게 물량이 크진 않아요.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코스피 1175억 정도 이 정도는 하루에도 바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순매수로 기관들도 크지 않고요. 대신에 선물이 4,360 많이 샀고, 최근들은 이제 9월 13일 날, 9월 동시 만기 때부터 시작하면 4조 5,757억을 샀습니다.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큰 시세를 내지를 못하고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한번 순매수를 하게 되면 한 12조 정도 내외를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물론 2,000포인트 초반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면 한 12조 사면 이제 추세적으로 좀 반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한 8조 정도 내외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하반 경직성 확실히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급으로는 수급의 어떤 하나의 받쳐주는 세력이 외국인이 생겼기 때문에 9월부터 그래서 9월에 잠깐 빠지고 나서 10월 중순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하고 이제 독일 시장이 좀 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것은 이제 지금 민감하지 않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심 많고요. 네,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목표가 단기 목표가 와서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LG에너지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318억 정도 샀는데요. 삼성바이오.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주식들이 강한 편이에요, 시장에서. 즉,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제 9월 만기부터 4조 5천원 샀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장악했던 종목은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고 이익 실현하지 않고 사게 되면 강하거든요. 오늘 시장의 시가총 1등은 빠졌는데 기관들은 영향을 크게 못 미치고요. LG에너지솔루션 플러스 나 있고 삼성바이오도 플러스 나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외국인은 사는 종목들이 지금은 강하다. 즉 그러면 대형주는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외국인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그 주포 세력을 따라가야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사는 거 사면 대형주도 좀 안전하고요. 또 기관들은 너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측면도 많고 그래서 길어야 6개월 정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 기관이 샀지만 삼성전자 기관이 아무리 사도 시세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지분에 거의 지금 이제 57%에서 49 왔다. 지금 49%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한 지금 8% 팔았다 다시 1% 샀거든요. 그러면 한 외국인 한 2, 3%는 최소한 사줘야만 안정적인데 그 외국인이 다 장악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팔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기 때문에 올라가고요. 오늘은 팔았기 때문에 내려가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주가 예측은 외국인들을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LG 에너솔루션 주가 예측도 외국인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 1, 2등은 외국인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물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시가총이 1, 2, 3, 4 이쪽에는 외국인들, 삼성, SDI까지 외국인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추세인지만 보면 네. 쉽게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더욱 외국인들의 수급에 집중하게 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 샀을까요? 네, 코스닥은 뭐 기관들은 주로 호재성 제로라든지 이런 거고 낙폭 하대주 위주를 공략을 하고 외국인들은 실적이나 이런 그런 쪽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많이 빠진 거라든지. 네. 그럼 기관들은 보면 아프리카 TV 호재성 제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LNF는 뭐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지만 기관들이 샀고요. 나머지는 보면 이쪽은 테마성보다는 실적이 괜찮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사는 종목들은 그나마 많이 빠지고 가치가 있는 쪽 위주로 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을 좀 체크해 봤고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 지수에 대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장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코스피 장은 지금 2,402포인트인데 2,457포인트 단기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2,400이 오늘 뭐 22포인트 빠졌으니까 20에서 적당히 빠질 자리에서 빠지는데 2,400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 뭐 연저점, 최저점에서 2,134인데 여기서 한 12%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수로는 추세 상승이 확실하다 보기가 쉽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반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반락이라고 그랬던 것은 반등하다 하락한 거죠. 이제 추세 하락 개념이 아니라 급락 이런 개념보다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으니까 안거리 매도고요. 이 삼성전자가 반락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 때문에 전체 시장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급등주들 특히 이제 낙폭 가대주 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쇼커버링이나 아니면 너무 많이 단계 올랐던 뭐 카카오 그룹죠. 이런 것은 거기서 다시 반락, 즉 아직 완벽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는 매분이 좀 나온 것은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 거 크게 빠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원화 약세가 다시 원화가 1370대 왔다 다시 올라가니까 그렇고 달러도 강세로 소폭 강세로 돌아서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CPI 발표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물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그동안 올라왔던 거 매물을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시장의 변화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코스피에서 강했던 업종은 어느 쪽 뽑으셨어요? 강했던 업종은 뭐 최근에 7월부터 강했던 업종보다는 종목이거든요. 요즘은 그 업종이 네. 전부 다 좋고 전부 다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것도 소형주 바이오는 끝없이 빠진 것도 많고 그 중에 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시밀러라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있으면 셀트리온은 잘 안 가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는 사상 고점에 이제 10%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라는 게는 엄청 더 세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런 바이오 종류에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게 꾸준히 증가되는 것들은 좋거든요. SK바이오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셌는데 네. 그럼 삼성바이오도 제조업체죠.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을 실적이 하게 되면 탄탄한 수급과 실적을 받쳐주니까 시장에서 좀 다른 바이오는 이제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무조건 가격을 보고 가다가 계속 빠지게 되면 이제 불안 심리가 가중되거든요. 그 중에서 계속 보니까 많이 내려와서 주가가 반에 반타작 되고 나면 야 이거 보니까 실적 발표는 실적도 안 나오네, 막 적자가 나오네. 근데 내가 그러면 잘못 샀고 내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적자 기업을 샀기 때문에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하다가 그러면 좋은 기업을 사야지. 그러면 이제 좋은 기업 가는데 물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신규 자금은 그걸로 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약세장에서 좀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약했던 업종들은 어느 쪽 보실까요? 제가 이제 8월 나오면서 8월 달부터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조선주라든지 태조 이방은 그잖아요. 네. 태양과 뭐 조선 이런 쪽은
가면 갈수록 분할 매도를 해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때는 조선주가 내려갔다 올라가다가 잠깐 또 반등을 딱 하니까 사람들은 많이 유혹하거든요. 이게 고가놀이인데 주식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상반기 주도점 올라와가지고 행보를 계속하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강할 때 상반기 그냥 조선주 따라가지고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괜찮거든요. 근데 안 따라갔다가 잠깐 내려올 때 그때 사가지고 잠깐 먹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추세 하락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조선주 같으면 수주가 이렇게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좋다고 그러는데 수주도 잘 됐는데 왜 조선주를 내려오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최근에 이렇게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내년에는 심각할 정도로 조선이 수주가 올해보다 수주량이 한 40%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조선주는 수주를 받아서 2, 3년 동안 배로 대형 배는 한 3년 만들거든요. 그럼 3년 뒤에 실적이 수주 보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2, 3년 뒤에. 그런데 올해보다 수주가 내년에 적어진다면 당연히 주가가 올해 벌써 고점인 거죠. 내년에 당연히 수주가 낮아지면 그 이후에 2, 3년 뒤에 실적이 나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많이 없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수주가 이제 줄면 그때부터 주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도 보니까 그래서 조선이 안 좋고요. 손해보면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 업황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안 좋아서 이렇게 DB 손해가 손보사가 크지만 이것도 약세입니다. 많이 빠졌는데도 올라가고 추세가다가 빠진 게 아니라 빠진 상태에서 행보가 더 빠져버리면 그것은 약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 강했던 쪽은 바이오, 그중에서도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고 약세에서는 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 주의 의견 꾸준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의 특징주는 어떤 거 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바이오.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 초반에 찍고 70만 원대 가가지고 한참 동안 못 갔는데요. 시장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거기 있다가 지금은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9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시장과 상관없이 사실은 삼성바이오를 작년에 사놔도 조금 뭐 한 1-20% 평가선이 낮다더라도 지금은 거의 다 대다수가 이익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대가 최고가에서 그것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만약에 100만 원 사가지고 70만 원 왔을 때 그러면 30% 손해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서 언제 회복될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 회복에 대한 것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4공장이 부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초는 1분기에는 완전 가동이 되거든요. 그럼 공장 1, 2, 3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데 4분기가 이제 완벽히 돌아가면 실적이 당연히 크게 증가되는 거죠. 그다음 4공장, 5, 6공장도 계속 지금 또 만들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4공장도 내년 초에 완공이 확실히 가동되고 정상 가동되고 그다음에 2분기, 3분기도 또 5공장, 6공장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최근에 사상 고가 100만 원 초반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럼 시간을 보고 이렇게 실적이 미래에 보장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바이오를 뭐 1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그 기업을 보고 내가 돈을 빌려준 거죠. 빌려줬으면 그 기업이 본전 나의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그럼 난 돈이 떼일 염려 없이 이자까지 받고 오히려 더 수익이 좋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미래에 계속 좋아지는 것은 즉 담보, 실적 담보를 받고 내가 주식을 투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것 같지만 대용지가 조금씩밖에 안 움직이니까 넣는 것 같지만 실제로 투자해서 많이 집중 30% 비중을 가져가면 리스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분석해서 하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7월 말부터는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 봐야 되고요. 최근 들어 LG가 이제 좀 행보를 한다면 삼성바이오가 그 자리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하방 경제에서 확보하고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뭐 1분기에는 사상 고점을 반드시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코스닥은 좀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악재가 뭐 빠지 있으면 좀 약하고 아니면 미국장이 빠지면 좀 약한 편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707.78포인트인데 70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게임주들도 상위 테마처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물론 게임주도 종목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실적 모멘텀도 크지 않고 신작 모멘텀도 크지 않고 신작에 나와도 과거처럼 그렇게 반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처럼 신작이 기대가 되고 하면 쉽게 막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닥에 테마주 같은 바이오주, 게임주부터 별별 이렇게 테마주가 붙었던 것은 전부 다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즉 유동성이 보강되지 않으면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주식, 만약에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코스피 비교를 하면 ETF도 있고 여러 가지 기초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일부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지수와 또 상관없고 이런 코스닥에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주가가 좀 약세다. 즉 그러면 테마나 어떤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잠깐 올라간다고 많이 빠졌다고 사버리면 그냥 또 물릴 수 있거든요. 요즘 게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한 종목들도 전부 다 차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 확실한 종목 빼고는 상당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도수는 아주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프리카 TV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TV?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18년도 유튜브가 많이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사람이 알기 전에는 유튜브로 보면 우리 행사 같은데 트로트 이 행사 같은 게 아주 가수도 많이 나오고 한 게 활성화되어 온 게 2018년 누구나 알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OTT 아프리카 TV가 거의 유일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인 이제 유튜브가 나오더라도 아프리카 TV가 실적도 좋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외국인들 워낙 수급으로 주가가 6만에서 저 위에 20만대 올리면서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파니까 수급 다시 많이 내려왔습니다. 엄청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낙폭과대에 대한 의미에서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만큼 덜 나왔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은 경쟁사인 트위치가 서비스를 국내는 좀 중단하고 보여디스 중단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수혜가 아프리카 TV다. 그래서 낙폭과대에다가 어떤 이슈, 호재석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 실적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 급등한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모멘텀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주가 오르는 게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아프리카 TV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아프리카 TV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종목으로 또 수익 내는 전략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해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같이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고요. 0232-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홍동현님께서는 저 오늘 아프리카 때문에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그래그래님 CPI 발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발표되는 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수원땡님께서는 토마토TV 최고 보물 전문가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우주승 님도 보이고요. 김태자 님도 오셨네요. 모두 환영합니다. 종목도 바로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한국 B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나방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8,300원에 비중을 10% 담으셨습니다. 조금씩 올라오는데 물타기 해야 할까요? 그런데 상폐될까봐 좀 겁이 납니다. 한국 BNC가 거래 정지 하루 만에 풀렸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거든요. 한국 BNC 일단 오늘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면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5,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식약처에서의 제재 조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급락을 하고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BNC의 앞으로의 이 전망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보톡스죠. 이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가지고 어떨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16개 정도 곳이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슈도 있었다가 거래는 재개되고 됐는데요. 전체 문제는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 구체적인 내용들이라서 법원 방비까지 가도 쉽지 않은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거래의 기술적인 어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1일 날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 급락을 하고 나서 네. 보면 지금 그걸 다 돌파한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그 악재는 크지 않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나 거래되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루씩 올라온 거 보면 악재는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다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요. 물론 이제 정확한 것은 저도 쉽진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보시면 거래에 이제 산 가격인데 거기서 10% 정도 비중을 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불안한 종목은 내가 그 추가적으로 사게 되면 더 불안하게 되는데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추가하지만 10%만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파는 게 좋거든요. 그 팔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가 정도를 기술적으로 보고 팔아야 됩니다. 그럼 목표가가 보시면 67,000원 이렇게 5,000원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란 게는 물론 바이오나 제약이나 비슷한데요. 6,700원이면 67,000원, 90%가 빠진 거죠. 그럼 많이 빠졌으니까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것은 그 회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확신을 갖고 알 수 있는 거 다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톡스는 지금 과거에 이제 보톡스 처음에 될 때는 한 100만 이상 주고 이렇게 있는 사람만 맞았었거든요. 그러다 보톡스 한 번 맞으면 한 40만, 50만 이렇게 내도 20만 원, 지금은 몇만 원이면 맞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은 이미 성숙기 들어간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보톡스 관련된 종목 이름만 있는 그런 허가받은 업체들은 주가는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미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행적으로 만약에 2021년도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러면 그만큼 이 주가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가고 급락하면 밑에 많이 빠졌다고 사는 주식들 아닙니다.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많이 빠져서 사면 그 내용을 정말 잘 알고 그래서 미래에 실적에 크게 받쳐줄 수 있다면 하지 그러지 않고는 빠졌다고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 오기는 들릴 텐데요. 매도는 기술적 주봉상으로 22평선이 7,500원 되지만 끝까지 쉽지 않을 걸 보이고요. 그래서 사신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8,300원이에요. 8,300이면 22평선 다 돌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호재성 재료거나 이슈가 나오면 가능한데 이 매물이 여기가 많이 실려 있거든요. 7,900원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반등 시에 크진 않을 걸 보이고.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기술적으로 한 6,700원 정도, 이렇게 가면, 비중을 좀 줄여서 가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한국 BNC 요 악재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은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고 반등 목표가는 6,7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이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또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은하수님께서 KT 매수하고 싶어요 라면서 올려주신 질문 확인합니다. 배당 매력으로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면 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자, KT 오늘 36,550원의 거래를 마쳤고, 최근에 주가 흐름만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락했던 거 다시 한번 다 회복해 나가는 중에 있고요. 오늘 3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금도 좀 계속해서 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전략을 짜볼까요?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보고 사면 누구도 다 알죠. 이 시간에는 이제 11월이니까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이 나오니까 그럼 배당을 이제 이 종목은 작년 기준으로 DPS가 1910원이니까 지금 그 기준으로 보면 한 작년 그대로 해준다면 한 5% 정도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5%를 내가 보고 지금 배당을 보고 지금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5%는 지금 은행 그 이제 채권 이제 뭐 저축은행 가면 5%짜리 정기예금도 많아요. 6%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배당에 대한 굳이 리스크를 안고 내가 배당 받으려고 샀다가 배당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정말 괜찮고 하여튼 미리 주로 8월 달 정도에 제가 배당의 목적으로 사는 것들은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종목은 예를 들어서 이제 SOL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배당을 많이 주신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8월 달 정도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정체적으로 보면 배당하는데 더 좋아요. 그럼 이 종목도 보시면 KT는 최근 들어서 10월 달에 급락하고 나서 그러면 급락했을 때 그래서 배당을 보고 이제 35,000 정도 4,000엔 사면 먹은 상태에서 하지만 그러면 주가가 이 배당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업의 본질 가치라든지 이 업종의 어떤 시세라든지 이런 거 봐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배당만 보지 말고 배당은 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되면 미리 좀 사든지 안 그러면 사가지고 만약에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면 배당 5% 먹으려다가 10% 뭐 5% 깨지면 이 종목은 탄력성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야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KT라면 우리가 이제 통신주잖아요. 그럼 통신주는 사실은 보세요. 통신 시대가 왔을 때는 2000년 전에 80년대 SK텔레콤이 400배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잠깐 요때만 99년도 이제 IT 버블 때 가고 나서 한 번도 이 19만 원대를 간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끝나서 아무리 해봤자 조선주가 2007년도 고가를 한 번도 돌파를 못 하듯이 지금 여기도 보면 5만 원, 1,000원을 2010년도 5만 1,000원인데 20년 동안, 12년 동안 갖고 있어도 결국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잠깐 먹고 나오겠다. 많이 빠져서. 그러면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어떤 기회입니다. 이제 192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식 시장도 빠지고 채권 수익률도 빠졌던 그런 것은 몇 번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기가 어느 정도 해서도 엄청나게 좋은 장이 아니나 큰 역사적 기회라 내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이 KT는 움직이지 않는 주식을 단 몇 퍼센트 배당 보고 사겠다는 것은 정말 짧은 우물안 안에 어떤 그런 투자다 이렇게 보고 저는 아예 관심을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런 걸 관심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투자의 돈이 한정되기 때문에 정말 위기는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들 그런 걸 가지고 공략해서 기다리는 게 인생 역전이 되든지 하죠. 이런 것은 저는 KT 하면 일단 사지 마시라. 보지도 말아라. 통신주는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가치가 계속 끊임없이 성장돼 거기에 대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반대 의견드립니다. 매수보다는 조금 더 다른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렸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그래님께서 계속해서 이 CPI 발표되는 거 기다리셨는데 방금 발표가 됐네요. 전년 대비해서 7.7%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7.9%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부분들 앞으로 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 발표된 이후에 나스닥 선물은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7.9에서 이제 CPI가 7.7이니까 네.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온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CPI 봐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았을까 최근장 우리 국내는 그랬을 걸로 보이면 왜냐하면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이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한 2, 3개월 뒤에 내년 1월 정도는 CPI가 확실히 급격히 빠진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타나지 별로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예상보다 하이를 하면서 했으면 이게 예상보다 하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계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예상치 지난번 9월에는 예상치 상회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감도가 이 CPI에 대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부터는 경제 지표를 아예 보지도 않아야 된다. 네. 미국 시장 어닝 시장 들어가서 어닝을 뭐 볼 수는 있지만 경제 지표를 봐서 우리가 투자에 참고할 때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그런데 대다수 이제서야 CPI라든지 이런 걸 민감도를 보고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잘 못 보게 돼. 한 몇 달 뒤에는 완화되고 경기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둔화되는 게 확실히 나온다는 것은 이미 선행 지표인 주택 지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를 2, 3개월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표를 보고 악재로 작용하지 잠깐 주식이 빠진다면 오히려 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재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가더라도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네. 이제는 CPI가 나올 때마다 뭐 예상을 하야든지 해서 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될 거다. 이렇게 해서 추세가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도 지금 뭐 좀 올라가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 자체는 그렇다 이렇게 보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이번에 하루에 빠졌으니까 또 다음 날 올라가거든. 이게 악재와 큰 악재도 아닌데 하루 훅 빠졌다가 또 다음 날 올라가면 이게 바로 바닥에서 탈피하는 징후거든요. 그러다가 추세가 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 벌써 10월 중순에 그렇게 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이제 미국만 우상향하면 전체 시장이 안정성으로 금융시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다우도 600포인트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평정심을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시장은 이미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고 그 추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조금 더 평정심을 찾으시면서 차분하게 대응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동현님께서 벌써 질렀어야 되지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를 때 지르더라도 제대로 된 종목에 질러야 한다라는 점 꼭 유의를 하시면서 지르고 싶은 종목들 미리 꼭 점검 받으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시간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점검 계속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맨오버 와이드님 오셨습니다. 달마당님께서도 늦게 들어왔는데 우와 박사님 함께 하시네요 라면서 환영의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레드님 그리고 따상님도 잘 오셨고 상상님과 뚠뚠이님도 모두 환영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서 종목 올려주시는 거 꼭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자, 상담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티기티기 님의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매수가는 26,000원, 비중을 40% 담으셨는데요.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요? 슬퍼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비중도 그렇고 어떡할까요? 아마 2020년도 잠깐 반등할 때 아마 사셔서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제 대형주든지 소형주든지 할 때는 그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를 하고 이 돈을 버는데 어떻게 원가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어떤 구조로 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국전력은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 전기를 공급하니까 전기를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석유라든지 이런 거, 가스라든지 원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기를 생산하게 투입되는 그 재료가 비싸다면
당연히 파는 가격이 일정하다면 이 재료가 투입된 비싸면 마진이 적어지는 거죠.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적자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주식이 잠깐 요금 인상된다 그러니까 요금이 인상해도 몇 프로 인상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물가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전기요금까지 만약에 한국전력을 흑자 전환시킬 정도로 올린다면 몇 배 올려야 될까 하면 전기요금을 최소한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올려봤자 뭐 10%도 못 올릴 거야 아마. 그럼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뭐 요금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효제로 작용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실적이 발표되는데 내일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전력을 유일하게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과거에 미국의 셰일가스가 이제 해서 2012년 셰일가스 돼서 셰일가스가 가스가 예를 들어서 막 60% 막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셰일가스가 들어오면 그걸로 생산하면 마진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만 호재였고 나머지는 그때는 그래서 한 10조대 초반 이익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죠. 그럼 2013년도 투자해가지고 12년 셰일가스가 본격화 됐으니까 14년도 투자해서 한 1년 또 이렇게 해서 나오면 2만 원대 6만 원 갔거든요. 그때 빼고는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 2020년 흑자를 잠깐 나왔지만 2020년 왜 흑자가 4조 영업이익이 나왔냐면 전기 기업이 거의 공장을 잘 안 돌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단축 영업을 하고 단축 생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덜 쓰고 여러 가지 있었고 또한 물가가 이제 원유가 막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실질 가격으로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15달러인데 실제로는 저장할 데도 없을 정도로 그때는 그러니까 싸니까 생산 단가가 적게 들어가고 가격은 그대로니까 마진이 아주 커지니까 4조 이익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 보세요. 21년도는 5조 8,600억 적자나고요. 엄청 지금 적자가 지금 얼마예요? 30조? 엄청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내년은 2023년도 적자가 부실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는 망하지 않겠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에 합병된다 해도 뺏긴다 해도 이는 망하진 않아요. 전기는 필요하니까. 그런데 부실 기업이라는 거,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뭐 해도 한국전력은 안 망한다. 그건 안 망하죠. 그죠? 안 망하면 이익을 못 내는데,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걸 다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유가와 직접적 생산 단가가 어떻고, 회사가 뭘로 먹고 살고 이런 거 다 알았다면, 과거에 잠깐 올랐을 때 팔고 치웠어야 되는 거죠. 저도 여기 12월 초에 2만 원 초에서 하다가 한 20분 빨리 나왔어요. 다시는 안 쳐다봅니다. 요때만 잠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비수주 빼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여기 간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6,000원 여기 샀어요. 만약에 2021년도 작년 6월에. 그럼 여기 또 있잖아요. 그럼 그때 아마 작년 6월에 사 지금까지 갖고 있어. 물론 다른 주식도 빠졌어요. 그때 사면.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다시 26,000원이 내 산 가격에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26,000원 그때 있을 때처럼 흑자가 많이 난다면 유가가 지금 30달러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아직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물가 고금리란데 그러면 유가도 당연히 고유가겠죠? 내려봤자 뭐 60, 70달러도 이것은 흑자가 그렇게 안 나니까 요금 얼마 몇 프로 못 올리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204,000 이상 돌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이번에 잠깐 올라올 때 기술적으로 보면 한 19,500원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26,000 샀으니까 한 30% 손해겠죠. 손절해야 되겠죠? 지금은 사가지고 100% 이상 간 주식이 수두룩 눌렸습니다. 위기가 해소되면 내년에. 그런 주식을 사야 되지.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실적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가격을 보지 말고 내년에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종목에 거기다 손절해서 가면 이거 회복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이익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주식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19,500원 가면 팔고 어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유튜브 같은 거 하면 한국전력에 가서 막 좋다고 하고 어디까지 간다 막 긍정적인 얘기를 막 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조회하고 몰려갑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전문가 얘기 안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도 훨씬 더 똑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 내용을 기업을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고 들어야지. 제가 계속 한국전력은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을 벌 수. 저는 한국전력 2014년도는 2만 원대에서 6만 원, 5만 원 간다 그랬어요. 그때는 확실한 셰일가스에 대한 혁명, 세계 혁명 최대 수혜주는 한국전력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럼 유가가 정말 많이 빠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반등할 때 팔고 나오셔서 네. 앞으로는 이런 데 유혹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전력 실적이 이 종목에는 가장 큰 악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불확실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 의견 전해드렸고요. 반등 목표가는 19,500원입니다. 잘 빠져나오시고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짱 아델라님께서 제 방 볼 수 있나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계속해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네요. EV 첨단 소재 매수하고 싶어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내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EV 첨단 소재가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간 종목입니다. 이델 감자 소식이 들려왔고 이 소식에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 내일 매수해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굳이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사놓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전액 소재도 하고 뭐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데 공정제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폴더폰 5G라든지 이런데. 근데 이 전방 산업은 잠봉 산업 관련된 건 전부 다 수혜를 성숙기 산업이고 거의 성장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은 뭐 이름만 첨단 소재지 네.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죠? 매출액도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에 500억, 400억. 매출액이 보세요. 19년 524억, 2020년 458억, 작년에 600억. 매출도 제대로 늘지도 않고요. 적자가 계속 적자전에 있다. 흑자에 있다가 계속 당기순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3년인데 별도 기업을 한번 볼까요? 별도 기업으로 적자까지 나면 안 되거든요. 적자가 4년 넘은 이게 지금 별도 기업으로 보더라도 지금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네, 그죠? 그럼 위험한 겁니다, 이 주식은. 4년 연속 적자면 당연히 대출 올해도 없고 위험한 거죠. 관리 종목은 되겠네, 올해 적자 나면. 그럼 올해 적자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로 보면 올해는 상반기에 영업 적자가 났네요, 그죠? 별도 기업으로 보면 별도 기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별도 기업으로 보면 상반기에 영업이 마이너스 1억이니까 적자는 안 내겠네요. 그럼 뭐 관리 종목 안 되겠지만, 그럼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 주식을 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고 주식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그 기업이 좋아져야 올라간다는 생각을 들어야 되죠.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은 팔고 있는데 매수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저는 이런 종목 이상한 종목이라거든요. 내가 좋은 적은 돈이라도 정말 미래가 찬찬히 빛나는 그런 종목이 위대한 기업이 구조적 성장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사기도 부족한 돈 가지고 왜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회사에 돈을 한 푼에 넣겠냐고요. 말 그대로 이 기업, 나이가 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원금도 떼이고 이자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걸 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원금도 주고 이자도 잘 되고 이자도 더 주는 기업들 그런 것도 많은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 아주 쉽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관심을 갖지 마시라. 그리고 소형주들 특히 실적이 앞으로 팡팡이 좋아지고 기업을 잘 모른다면 가격만 보고 막 가격 따라다니고 하시다 보면 허송세월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10년 해도 개인들이 못 본 이유가 반드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구조적 성장 기업만 사놔도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 여러모로 좀 불안정한 면모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오늘 워낙에 급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는 추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종목에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진단 달려왔고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CPI는 이제 뚜껑이 열렸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선물 시장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서 내일장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CPI 발표 이후에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이제 중간 선거도 뭐 다 끝났고 이제 내일 시장에는 반영되기 때문에 10월 뭐 CPI도 예상치보다 하했으니까 사실 이제 상당히 좋게 우리 시장 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예상된 주식이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나스닥이 안 좋았던 거죠. 그 이제 나스닥도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나오고 시작했거든, CPI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12월 달에 나올 거, 1월에, 특히 1월에 나올 CPI는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시장에 영향을 더 크게 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우상향이 이제 바닥에서 우상향이 되면 이미 우리나라랑 독일은 벌써 추세가 중기 추세도 완전히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반응을 하면 시장은 오히려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기조는 아직까지는 강달러가 좀 약세도 됐다고 강세도 됐다 하는데 강달러 기조가 계속 흐르는 거 있고요. 그다음 고금리 기조도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오늘 CPI가 예상 다 했으니까 이제 12월에 금리 미국의 뭐 FED에서 금리 기준금 인상할 때 기준 이제 0.75% 인상은 퍼센트 포인트 인상은 한 40%밖에 예상이 안 되고 0.5%는 한 50%대면 이제 CPI가 이렇게 예상도 하야했으면 한 0.5%밖에 안 올릴 걸로 퍼센트 안 올 걸로 보이거든. 그러면 0.5는 아니면 0.25까지 만약에 까지 그 정도밖에 안 올린다면 시장은 더 한화하겠죠. 근데 0.5 정도는 올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이 지표들이 뭐 크게 시장을 올렸다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돼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확 뜨면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처럼 이런 장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포트를 변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외국인이 오늘은 뭐 차익 실현이 코스피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나오고 근데 실현에 매물 압박이 있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양쪽 기관과 외국인 팔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뭐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금리라든지 고금리는 고물가 이런 건 유지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급반전 급락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몇 달은 더 이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우려는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만 주가가 매물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게 바로 안정적으로 탄탄한 시장이 되거든요. 만약에 예상했다 올라갔다 또 예상한 대로 떨어지고 하게 되면 이제 더 힘들죠, 힘들거든요. 대응하기도. 그래서 네. 안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조금씩 나오는 게 가장 투자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지금 정말 좀 우려스러운데 테마가 자주 잘 돌아가는데 테마가 잘 안 돌아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지금은 관련된 모멘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 중에 호재성 제로, 즉 호재성 제로가 실적을 증가시키는 호재성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로와 그다음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좀 강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주식을 중성적으로 좋아하면 그쪽으로 주식을 좀 몰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어디 이제 실적도 안 되고 잠깐 뭐 매출도 안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기업을 주식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내 것만 요거 회복되면 팔아먹고 저거 회복 물 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장이 좋을 때 그냥 허송세로 보내깁니다. 나는 돈도 안 되고 회복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시간이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력이는 주식은 돈 버는 결단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결단해서 가장 좋은 걸로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가 해소되면 그냥 몇 배씩 올라가는 많아요. 그걸 몰아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쉽게 회복하고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 중에 호재성 있는 거에서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압축해서 집중 투자를 지금 해야 된다. 나중에 내 거 회복되고 하면 남들도 늘 그래서 내 거 회복되고 주식을 그때 팔아가지고 하면 되지. 그건 본전 마인드밖에 안 되는 거죠. 기업을 분석해야 하는 거죠. 지금
분석해서 압축, 종목 여러 개 압축해서 두세 종목을 압축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지수는 계속 좀 우상향을 좀 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이 목요일 날 배워야 산다 시간에 나와서 대세 상승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시장 이야기를 많이 4강 동안 해드릴 텐데 그걸 한번 보시고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고 하면 좀 더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지금 달마당님께서도 우리 증시도 붉게 기대 만땅이라는 댓글, 그리고 철학관 챔피언님도 오 미증시 불 붙었어요 하셨고, 홍동현님께서도 나스닥 제발 우상향이라는 기대의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좀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런 상승장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기를 함께 바라보면서 이 상승에서 내 수익도 좀 차근차근 키워 나가고 또 차근차근 좀 튼튼한 종목들로 잘 모아갈 수 있는 기회들도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전달해 주신 여러 가지 꿀팁들 잘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큰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최병훈 전문가님의 배워야 산다 시에도 11월 24일부터라고 하네요. 2주 뒤부터 시작이 되네요. 11월 24일 목요일 6시 배워야 산다에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꿀팁들도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달력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달려왔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